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갈등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양국 간의 갈등, 과연 본질은 뭐고 앞으로 여태까지 두 나라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형성이 되어 왔고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비화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자, 지난 4월 달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 두 나라 간에 이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진전되어 왔는가, 이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1979년도 그 당시에 이제 팔레비 왕정, 그러니까 친서방 팔레비 왕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호메이니가 1979년도에 귀국하면서 이슬람 혁명을 이제 그 성사시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갈등이 이제 심화되어 왔는데, 자, 여태까지 역대 그 대통령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깊어져 왔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하마스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몇 달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양국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갈등의 관계의 이 골이 깊어져 왔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지금 현재 치유할 수 있는, 이 갈등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액터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예컨대 글로벌 액터도 있고 그 다음에 리지널 액터들도 있고 이런데, 과연 그럼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그 팩터들에 대해서 이제 두 나라의 갈등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튈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짚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양국 간의 갈등이 이제 좀 더 에스컬레이트 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제 제5차 그 중동 전쟁으로 과연 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에스컬레이션의 그 형태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팩터가 이란의 그 핵개발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더 진전이 될 경우 결코 이것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군사적인 무슨 뭐 보복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옛날에 했던 것처럼 81년도 그 이라크 그 오스이락 원자로 때렸고, 2007년도 또 시리아 가서 때려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3의 군사 공격이 있을지, 이런 문제들도 이제 한번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양국 지금 현재 이 갈등을 좀 더 완전히 극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팩터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전쟁 양상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두 나라 간의 이 전쟁 양상은 어떨 것인지,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육지에서 붙고 있는데, 즉 이란은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반도도 건너야 되고 또 큰 호르무스 그 바다도 건너야 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전차를 거기로 몰고 간다든지 155km 대포를 쏜다든지 이걸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국 간에 벌어질 앞으로 그 군사적 충돌, 이런 형태가 과연 어떤 성격을 띨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오늘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국제 유가나 뭐 이런 데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는, 이거는 전적으로 작년 그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여기에 기인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이 이제 중동 지역 갈등 이런 걸 폭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있던 그 하마스가 3,000발 이상의 그 로켓을 이스라엘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2,500명의 그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그 국경을 침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기지나 민간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인들, 민간인들이 무려 1,200명 이상이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당시에 그 당일날 슈퍼노바 뮤직 페스티벌 해서 그 국경 인근에서 지금 젊은이들 상대로 자 이런 그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하마스 대원들이 난사를 함으로써 뭐 360명이 가까이 희생당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상당수가 인질로 붙잡혀갖고 자,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명 이스라엘 인질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3, 40명만 전부 풀려났고 나머지는 아직도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인질들은 전부 이제 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으면서 인질 협상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다음날 10월 8일 날 이제 그 하마스하고 또 하마스를 지원하는 그런 동맹 세력들에서 이제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하마스 뒤에 지금 이제 이란이 있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란에 대해서 간접적인 전쟁 선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8일 이래로 이제 계속 그 하마스 완전 소탕 작전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데 이미 팔레스타인 3만 3천여 명이 전부 대부분의 그 민간인들이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하마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부의 그 레바논 그쪽 남부에 있는 그 헤즈볼라가 간간히 이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폭격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멘의 후티도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자 동서 지금 현재 이 북 이렇게 지금 3면에서 전부 크고 작은 그런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그 후티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란에 대한 전쟁 선포도 그때부터 이미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마스 침공 이후에 이제 작년 10월 7일 이후에 이란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자, 이스라엘 생존권, 지오니스트 엔티티, 이거를 이제 우리 인정 안 한다. 그러면서 하마스 침공 이것을 이제 영웅시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이 가자지구 전투 이거 빨리 중단해라, 즉각 중단해라 이런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함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각종 그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 이런 걸 벌인다 그 말이죠. 완전히 잘못된 허위 정보들을 계속 날리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불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스님이라고 하는 이란의 그 이제 그 관제 그 언론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완전히 엉터리 그런 완전히 뉴스들을 전부 날린다. 이 말이에요. 페이크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그와 같은 행동을 지금 이란이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소탕작전. 자, 이거는 완전히 그 이란과의 갈등, 이거를 이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때린다는 의미는 이란을 때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이거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24년 4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컨대 먼저 자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그 영사관을 때렸고 여기에서 이제 이 혁명 수비대 7명 그 장교가 전부 사망을 했고 자, 여기 대해서 4월 13일, 14일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300발에 어디 가까운 이 드론과 이 탄도미사일을 전부 날렸고, 본토를 향해서 날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4월 19일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했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와 같은 양국 간의 tit for tat 이와 같은 그 행위 자체는 자,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성격으로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거는 자 이것이 이제 장차 비화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제 5차 중동전쟁으로 이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 두 나라가 그 지금 에스컬레이션 이것이 과연 긴장 완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데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서 이제 국제사회가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24년도 그 이스라엘, 이란 그 갈등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자, 먼저 4월 초부터 이제 양진영 간의 상호 군사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4월 1일 날 아까 얘기대로 자, 이란 영사,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여기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판단은 자, 이 이란 영사관 여기가 완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들의 지금 이 아지트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모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습급 포격을 공습을 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이란 혁명 수비대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여기에서 장교 7명, 자 어떤데 뭐 장군 2명이다 3명이다 얘기를 했는데 자 포함해서 장교 이란 장교 7명이 전부 여기서 폭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이란은 자, 이 이스라엘 그 판단에 따르면 완전히 이제 하마스의 배후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 자, 시리아에 대한 공습, 영사관에 대한,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습, 이거는 완전히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외교부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런 거 완전히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면책 특권을 갖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시리아 영사관을 때렸다는 것은 이란 영토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왜 이란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그 원한이나 유감이 더 깊어졌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자, 지금 현재 아까 얘기대로 이스라엘의 세계 전선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지금 이란이 관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작년 10월 7일 날, 이 하마스가 쳤을 때, 이 관련해서 사전에 전부 이란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또 개입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오리발이 이게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4월 13일, 14일 날, 자, 이란하고 예멘 후티, 자, 여기에서는 대이스라엘 그 보복 공격을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로켓과 드론 약 한 300여 발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99%가 전부 다 이제 요격됐다. 그것도 대부분의 이란 영토 밖에,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전부 요격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하면서 이 드론 80발을 전부 요격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도 80발 드론 요격을 했고, 그 다음에 6대 그 탄도미사일을 전부 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요르단도 마찬가지, 이제 요르단 공군이 자, 이와 같은 그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아이언돔에서 전부 이제 날라오는 이런 어떤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을 했고, 그 다음 에로 2, 에로 3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악배 시스템 방공 시스템이다. 자, 이런 것들로 전부 99%를 전부 다 요격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때 그 300발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 이란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최초의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앞에 나와 있던 똘마니들 예컨대 지금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나 얘들은 이스라엘 상공으로 뭐 이렇게 날렸지만은 그러나 이란 정부가 직접 자 이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이 드론을 날리고 하는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요번에. 자 그래서 이제까지 이란 시도는 여태까지 자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태까지 계속 아까 얘기대로 이제 그 나스테이트 액타 이 헤즈볼라나 무슨 뭐 하마스나 얘들이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했고 그러면서 또 나와 있는 해외의 어떤 이스라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테러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란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자, 배후에 숨어서, 자, 완전히 무대 뒤에서 비밀리에, 자, 이 핵무장하는 이 핵개발, 이 문제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4월 19일 날 이제 이란 쪽에다가 이스라엘이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비행 물체들이 이 이스파한, 이 지역에 전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란은 뭐 이스파한 지역의 폭발 물체를 인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날린 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맞은 쪽 이란, 이 둘 다 전부 다 로키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피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당국은 또 군사작전을 일체 완전히 입을 닫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이 두 나라가 더 이상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또 다른 그 상황으로 이제 진전되는 거, 이걸 막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부 이제 국제사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드디어 데에스컬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그 어떤 징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는 자, 이스라엘이 그날 새벽 4시에 4월 19일 날 새벽 4시에 소형 드론으로 에스파한을 공격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루살렘 포스트에서는 자, 여기에 지금 이스파한, 자, 여기에 이제 공군 군작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CNN, ABC 뉴스, MSNBC, Fox 뉴스, 뉴욕 타임스 이런 데서도 전부 이것은 이스라엘이 날렸다. 이렇게 이제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자, 그 강대국들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좀 자제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들 그 이란 공격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스파한 이 일대에다 날렸다고 하는데, 이 이스파한, 저 지도에서 요 맨 저 좌측에 있는 중간에 있는 여기가 지금 이스파한인데, 여기서 이제 이 테헤란은 여기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스파한. 자, 이 이스파한이 도대체 어떤 도시냐. 이 보면은, 이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2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이슬람 세계 그 문화, 이 수도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로 치면 무슨 경주나 이와 같은 그 성격의 문화 도시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란 군수 산업, 예컨대 로켓, 드론 이런 생산 중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원자력 그 관련된 그런 어떤 연구 시설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원자력 그 연료봉 생산할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소형 연구형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중국이 여태까지 지원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 인근에 이제 최대 그 핵 그 연구 그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200km 떨어진 이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나탄스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지하 농축 시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2021년도 4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나탄스에서는 약 한 60%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을 필요로 하는데, 이 농축 우라늄의 순도가 90%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 천연 우라늄을 캐가지고 거기다 이 우라늄 238이 있는데 그 속에는 우라늄 235는 0.9%밖에 없다. 예컨대. 그래서 이 0.9%를 어떻게 90%까지 이제 계속 바꿔 나가는가, 농축시켜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 센트리퓨지스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예컨대. 자, 이와 같은 과학들을 지금 나탄스에서 이란이 그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60%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그 그 핵폭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의 과정, 이건 전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에스파한 여기는 이제 그 공군 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군기지에서 작년 1월 달에 이제 그 포탄 공작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피었겠다. 에스파한 여기에서. 그러면서 요번 이 공격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믿을 만한 어떤 소스에 따르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는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너들 그 핵시설 디스만 니츠 트레펜, 요번에는 너들 핵시설은 안 건드기로, 폭격을 안 때리기로 결심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는 맛배기로 이스파한 여기에 지금 너희들 핵단지가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대충 이렇게 날려봤는데 이제 조금 더 진도가 예컨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경우에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너희들 그 핵단지나 이런 데를 마구 때리겠다. 그런 그 암시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 관련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 자,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어떻게 지금 이 관계가 진전이 되어 왔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서에서부터 이제 이 양국 관계가 전부 기술이 되고 있는데 이 성서에 따르면 자, 페르시아 내에 유대인이 옛날부터 자, 2000년 전부터 전부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무슨 뭐 1권, 2권 자, 이거 구약성서 이런 데서 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유대인이 거주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란 이 영토 내에서 2700년 이상 유대인이 거주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건너갔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게 뭐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분할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원전 722년도에 아시르족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추방당했다. 그러면서 뿔뿔이 이제 이쪽 저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는데 이때 일부가 전부 이제 저희 페르시아만까지 갔다 그 말이죠. 저희 페르시아 그쪽까지 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기원전 580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또 남유다 왕국이 정복당했는데 이때도 유대인들이 그 인질로 붙잡혀 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근처에 살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에스라서 거기에 따르면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자 이와 같은 무슨 뭐 다리우스 왕,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이와 같은 그 페르시아 왕들이 자 유대인 너들 뭐 저쪽 예루살렘 가고 싶으면 가라 이것도 복귀를 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바빌론이 전부 파괴하고 그 전엔 또 그 이후엔 또 나중에 무슨 뭐 로마 제국도 파괴하고 뭐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빌론 그 당시에 그 파괴했을 때, 자, 이런 거 너들 다시 복구해라. 이런 것들도 이제 허용을 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그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땅덩어리를 보나 나라를 보나 이렇게 보면, 자, 이처럼 이게 큰 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에 비하면 완전히 난쟁이다. 지금 현재 이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점령구역 전부 제외하고 예컨대 가자지구, 웨스트뱅, 그다음에 골란고원 67년도 1967년도에 뭐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 주변국들로 전부 노획한 자 탈취한 이와 같은 점령을 전부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자 이스라엘은 자 스위스하고 비교했을 때 반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란은 스위스의 40배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8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960만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해외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한 900만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은 지금 현재 한 9천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모로 보나 영토면에서 인구면에서 보나 지금 게임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양국 간에는 대단히 그 우호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페르시아 이거는 우호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 자유를 향유하면서 거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란 내의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취급받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종교 자유 이런 것들을 허용받았다. 그러나 일부 약간의 그 차별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전부 기록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1979년도 아까 얘기대로 호메이니가 이제 귀국하면서 이슬람 혁명이 이제 성사가 되면서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이 이란 내에 유대인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대폭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그 유대인들이 그때 이란 땅을 떠났다. 이스라엘로 귀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도 저 이란계 그 주민들이 한 25만 명이 거주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통적인 페르시아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 이 두 나라는 지금 중동 내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아랍 국가가 아니다. 중동 소속이긴 하지만 두 나라 다 아랍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유대인이 다수인 그런 국가고 그 다음에 이 이란조차도 자 이게 물론 이슬람 순위파 대신 이제 시아파가 이제 다수인 그런 그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아랍 민족들이 아니다. 이게 페르시아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을 믿긴 믿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그 순위파와는 달리 우리는 시아파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도 이제 5월 14일 날 벤구리온에 의해서 이제 독립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란은 그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서 약간 그 어떤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47년도 그 당시 유엔에서는 이제 그 이제 여기에 완전 두 개 국가를 그 세우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가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 아랍 국가도 세우자 이렇게 지금 분할화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이 근처 전부 아랍 국가들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란도 그때 마찬가지 다른 그 아랍 국가 똑같이 이제 같은 그 입장을 취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전부 이제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총 13개 그 아랍 국가들 속에 여기에 이제 이란도 들어갔었다. 그 다음에 48년도 이스라엘 이제 건국 이후에 자 유엔 가입하는 것도 저 이란은 반대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튀르키예하고 함께 자 이스라엘의 실제로 국가 그 실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독립국가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으로 이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란 내 그 무슬림 그러나 많은 무슬림들은 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이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의한 심파티 이런 것들이 훨씬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자, 이 이란이 우리의 그 어떤 동맹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핵 프로그램 초기 단계 때부터 자, 이란을 이스라엘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3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쿠데타로 미국과 영국이 이제 그 쿠데타를 그 뒤에서 이제 전부 사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미국 그 진영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샤 정부를 수립했다. 1957년도. 지금 요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이제 팔레비 그 왕이고 그 이제 왕비인데 자 이와처럼 이제 샤 정부를 했다. 그 당시에 모사데 그 총리를 전부 실각시키고 왜? 이제 완전히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했기 때문에 자 여기 대해서 서방 진영들이 전부 반기를 들면서 이 모사데 총리를 전부 실각시키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샤 레자 팔레비 이 왕을 좀 이제 완전 왕정을 그 출범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히 야당층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미국 꼭두각시다 이 팔레비는 자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 관계는 모든 면에서 양호했다. 자 이 팔레비 왕정 때는 그리고 동서냉전을 거치면서도 이제 양국은 전부 미국 편에 줄을 섰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히 그 동맹 뭐 비슷한 뭐 그런 그 입장에서 서로를 그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갈등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중동 전쟁이 전부 벌어졌을 때 이때도 이란은 그 이스라엘을 이제 동맹으로 그 간주하고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3차 중동
전쟁 때 이란은 이스라엘에서 그 석유 공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68년도 이스라엘은 자, 이란의 이와 같은 그 석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유럽으로 그 전부 이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나 대부분의 그 아랍 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 이집트나 이라크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 소련 진영에 이제 전부 줄을 섰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자, 1979년 이후에 호메이니가 파리로부터 귀국한 이후에 완전히 양국 관계는 180도 바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 편에 서 있던 그 이란이 완전히 이제 반대 진영으로 전부 돌아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79년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이제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물라 레짐을 이제 등장시켰다. 이 물라라고 하는 거는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레짐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을 우리가 이제 물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물라 레짐이 존속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1979년부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당시에 팔레비가 뭐 여러 개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제 완전히 반팔레비 정서가 이제 판을 쳤고, 그 다음에 이 퇴진 압력 고조되고, 그리고 미국의 이 팔레비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팔레비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79년 1월 달에 이제 이 팔레비 왕은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이집트로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1979년도 3월 달에 이슬라믹 레퍼블릭 레퍼렌덤에서 이슬람 공화국 그 국민 투표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그다음부터 왕정을 전부 깨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레퍼블릭 공화국을 만든다. 자, 뭐를 기반해서? 이슬람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국민 투표를 했는데 98%가 전부 여기 대해서 자,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79년 12월 달에 그 아야톨라 그 호메이니가 이제 더 귀국을 하면서 드디어 어떤 스테이터스로 이제 그 이란을 다스리냐면 Supreme Leader of Iran에서 최고 지도자다. 그러니까 정치, 이 종교 뭐 이런 거 전부 막 군사 이런 것만 최고의 1인 그 지도자로서 이제 부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맹 미국 동맹인 이란은 자, 이후부터 완전히 중동내 이제 반미 진영의 주축국으로 전부 돌아서고, 그러면서 중동적인 정치적 세력 균형 이런 것들이 큰 그 지각 변동을 초래한다. 자, 이것은 뭐 본의 얘기지만 1979년은 그 당시에 또 이 이집트가 자, 미국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소련에서 이제 미국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캠 데이빗 그 당시에 그 이제 협정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는 자, 이게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서고 또 이란은 완전히 반미 편으로 돌아서고 이러면서 중동 지역의 the balance of power 이런 데 큰 변화를 초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클라이넨 사탄에서 얘들은 사탄인데 조그만 꼬맹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큰 사탄이다. 둘 다 악마인데, 이란은 조그맣고 미국은 큰 놈이다. 이제 그렇게 전부 얘기를 해왔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존권, 아까 공식적으로 독립 뭐 이런 거 공식적으로 전부 인정을 했는데 이런 거 깡그리 지금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인정 이런 것들을 전부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갈등 이런 것들은 이른바 이제 그 간접 컨플릭트, 프락시 컨플릭트라고 그런다. 프락시 워라고 그런다. 프락시 콜 워라고 그런다. 이스라엘하고 이 이란 그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전부 이제 프락시라고 하는 건 이제 간접, 대리 뭐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이란이 전부 뒤에서 간접적으로 앞에 그 꼬맹이들을 전부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저 헤즈볼라 이 원군이고, 그 다음에 하마스도 이란이 지원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갈등을 부추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또 부추기고
이러면서 이제 프락시 어떤 컨플릭트의 그 원흉이 바로 이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또 반면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 이란 내 그 반군들을 지원해왔다. 그러니까 People's Mujahideen of Iran에서 자, 이 이란 그 반군, 이 호메니 그 반군 세력들에 대해서 자, 얘들로 하여금 시리아 공습을 하게 하고 얘들로 하여금 이란 내 그 핵과학자들 이런 것들 좀 암살하게 하고 자, 핵시설을 파괴하고 자, 이와 같은 행위를 나름대로 또 이스라엘도 갖다까지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1979년 5월 달에 이제 그 테헤란에서 유대인 공동체 이제 수장, 그 하빕, 엘가니안. 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 최고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79년대 한 6만 5천여 명 됐는데 자, 이 완전히 리더가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8,700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란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전부 귀환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 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한다고 치고 그러나 또 이 서방 측에서는 자, 이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 배경에는 이제 이란이 여태까지 핵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 핵 그 도미노 이쪽으로 지금 빠뜨리는 원흉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반 이스라엘 그 민병대에 때 완전히 원군이 이란이다.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주민들의 가장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물라 그 레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양국 갈등을 보면은 자, 우리가 1980년대 이제 전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건 이란하고 이라크가 서로 패권 전쟁 하느라고 8년 동안 서로 싸웠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하고 그 레바논하고 또 싸웠다. 82년도에. 이런 큰 두 개의 팩터들을 보면서 이제 양국 관계가 어떻게 이게 변화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공동의 적은 누구냐 하면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이다. 자, 다시 한번 호메이니가 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보다 당장 더 시급한 적이 누구냐 바로 코앞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라크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좀 적개념 갖고 있던 이스라엘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서로 이제 조금 협력을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80년도에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무기를 조달합니다. 연 한 5억 불 가까이 자, 이라크에 대해서 잘 싸우라고 무기를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85년도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미국산 무기를 이란에다가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 부품들 옛날에 예컨대 전부 다 미국제 무기를 쓰다가 79년 이후에 단절이 됐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무기의 예컨대 부속품들 구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부품들을 미국에서 사서 전부 이란에다 건네주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25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가격을 3배 정도로 뭐 부풀려가지고 팔고 여기서 나는 이득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니카라가 그 산디니스트 해가지고 완전히 콘트라 세력들한테 이제 전부 전부 다 건네주고 막 이러면서 생긴 게 바로 이제 이란 콘트라 그 사건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얽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85년 이후에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전부 파생되는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81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라크가 핵 개발을 한다. 뭐 이런 그 징후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이라크의 그 오지락 원자로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바빌론에서 완전히 그 공군이 날아가서 전부 다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80년대에 있었다. 그 얘기고.
그다음 아까 얘기대로 82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그 침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을 침공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란은 자 이거 레바논의 시아파 얘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으로 자 이 수백 명의 그 혁명 수비대를 전부 파견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이락 전쟁할 때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또 이 갈등이 빚을 때는 또 레바논 편에 이란이 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이제 헤즈볼라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란 대사가 지금 모타셰미 이 사람 신학자고 다마스쿠스 이란 대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헤즈볼라를 창설을 한 겁니다. 창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헤즈볼라가 여태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헤즈볼라는 지금 현재는 레바논 정부 내에서 이제 완전히 절대 많은 의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 단체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정당 내 정당 주체가 바로 헤즈볼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헤즈볼라 라디오, 위성 TV 방송국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사회갈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국가 속의 국가가 바로 헤즈볼라다. 레바논 가운데 자 이렇게 이제 전부 자리매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전투기도 전부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군사 조직이 레바논 정규군보다 훨씬 막강하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의 끊임없이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자 여기 쿠즈 브리게이트 알쿠즈 브리게이트에서 자 이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이 여단으로부터 모든 군사 훈련과 무기를 지금 현재 헤즈볼라는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즈볼라는 시리아로부터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 때도 이란이 지원한 아사드 정부 여기 이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2024년 현재 헤즈볼라는 14만 발의 어떤 로켓을 지금 현재 갖고 있고 주로 남부 레바논에 전부 이제 배비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간간히 틈나는 대로 계속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지금 쏘아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마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붙고 있는데 자, 이 하마스한테 이란은 가장 강력한 판다고 가장 강력한 서플라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요 군사훈련 이런 것들 전부 이란 시리아로부터 이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이란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저쪽 이 이라크 시리아 통해서 무기 들어오고 아니면 저쪽 수단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자 이제 가자 지구로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어쨌든 그 뒤에 이면에는 자 이란이 큰 형이 지금 현재 뒤에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메이니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프림 리더가 누구냐 하메네이다. 지금 1989년부터 이 하메네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체제 하에서 지금 이란이 지금 계속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체제 하에서 이제 양국 간의 갈등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 하메네이는 이제 아까 이제 세컨 슈프림 리더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국가 원수고 이 사람은 군 총사령관이고 또 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법령 공포하고 최종 결정도 하는 막강한 그런 사람이다. 제3부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법 행정사정 사법부 그 다음에 군대하고 언론 직감여조로 이런 걸 전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하메네이 무슨 주장을 하면 이스라엘 얘들은 반드시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무슬림제 최고의 우선순위 오버스 프리오리티의 탑 프라이어리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드시 그처럼 이스라엘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물라 리즘 자 지금 현재 시아파 최고 성직자들로 구성된 이란의 이 물라 리즘은 앞으로 이 아랍 국가에 대해서 이슬람 혁명 이걸 계속 수출해서 그야말로 이슬람의 본거지가 바로 우리 이란이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가장 그 교조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그 교리를 지금 현재 준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다. 이슬람 혁명이다. 자, 이런 혁명들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아파 중동국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 초록색 이렇게 쭉 띠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생달 모양으로. 이게 전부 시아파 국가들입니다. 시아파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바레인,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자, 이렇게 전부 초선다 이 권역에 따라서 지금 시리아가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이제 3차 걸프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차 걸프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80년, 88년간에 이라크와 이란이 붙었던 게 그거고, 그 다음 90년 초에 이제 8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쳤던 게 2차고, 이제 2003년도 3차 걸프전은 완전히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후에 이라크는 그야말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다. 내전까지 겹쳐서 국력이 완전히 약화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라크하고 이란 간의 그 양국 균형 이런 거는 완전히 망가졌다. 와야 됐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라크는 이란의 그 잽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란이 완전히 강력한 이 지역 군사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반대하는 그 같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은 그때부터 이제 군사력 그 강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이제 그 군사 분야에 투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많은 그 군사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이란이다. 주로 이제 그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미사일 분야고, 또 다른 분야는 핵 프로그램이고, 또 다른 분야는 이게 드론 분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공을 들이는 게 여태까지 이란의 그 핵 프로그램이다. 핵무장 그 핵 개발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이런 핵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미국의 그 핵 비확산 정책, Non-Proliferation Treaty,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제 인식이 되어 왔고, 그러면서 이와 같들이 만약 했을 경우에 이제 핵 도미노가 이란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 이러면서 중동 지역 질서 불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는 그런 요인이다. 이러면서 그 당시 2000년도 초에 이제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은 자, 이란은 axis of evil 해서 완전히 악의 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완전히 그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3대 악의 축이 자, 그 속에 이제 이란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00년대 가서는 이 하메니 체제의 2000년대 이란은 자, 이 미국과 그 이스라엘 침략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도 억제력을 계속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가 전략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무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전쟁 양상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바로 인접한 뭐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전략 그래서 예컨대 자 우리의 그 난스테이트 액터들 자 이런 데도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완전히 그 헤즈볼라 그 다음에 저쪽에 그 하마스 그 다음에 후티 뭐 이런 그 민병대들을 강화시키면서 예컨대 이스라엘과 붙게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제 관망하고 계속 그 지원이나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간접 전쟁이다, 프락시 컨플릭트다. 이스라엘하고는 그렇게 이제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반스방 항미진영 아까 얘기된 이와 같은 난스테이트 액터들을 내가 전부 품고 내가 얘들을 후원한다 이제 그렇게 전부 이제 이러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2006년도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붙었고 예컨대 그 다음에 시아파 민병대도 어떤 형태의 비대칭 하이브리드 전쟁 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재래무기 분야뿐만 아니고 예컨대 무슨 뭐 선전전을 한다든지 드론을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완전히 하이브리드해서 이 전쟁을
이런 것들을 잘하게 이제 전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완전히 이스라엘 그 쳤을 때 작년 10월 7일 쳤을 때처럼 여러 가지 그 모든 각종 전술들을 전부 완전히 배합을 해서 전쟁을 수행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이란은 구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또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 얘들한테도 우리가 책 잡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패권구도 그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갈등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또 우호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중동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크게 그 3자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부상하는 이란 그 팩터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란 한 축, 그 다음에 이 아랍 진영을 대표하는 사우디 한 축, 그리고 저쪽 건너에 튀르키예 이렇게 이제 세가 3자 경쟁 구도가 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4자 구도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마디네자드,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이 대통령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2005년부터 2013년간 이제 8년 동안 이란을 전부 리딩을 했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그 펴왔는가. 자, 볼 때, 먼저, 완전히, 이란 눈앞에는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담 후세인도 전부 제거가 됐고, 이라크는 완전히 몰락했고, 그 다음에 이 아프가니스탄,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탈레반도 전부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앞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중동 강자로 부상을 했는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장애물로 인식을 했다. 아마디네자드 이 대통령이 그러면서 자 반 이스라엘 선전을 이제 고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 얘들은 시온 그 점령 그 레짐이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자 그런 신분으로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무슨 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 우리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고 뭐 그렇게 전부 세계 선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니다. 홀로코스트는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마흐무디 아마디네자드 이 사람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무스폰델란 카데게 테일베아든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반 이스라엘 정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그 이제 강화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2010년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이란에 대해서 이제 또 반기 들면서 행동을 하냐면은 이란 핵 개발 관련해서 모든 그 이란의 핵 과학자 이런 것들 이제 전부 암살한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핵시설 이런 것들 제대로 가동 못되게 전부 공격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모사드 중심으로 전부 이스라엘에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10년 6월 달에 스툭스넷에서 이게 완전 컴퓨터 그 바이러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 개발을 해서 이란 핵시설을 전부 공격하면서 이 전부 다 이 가동을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2011년도 3월 달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시리아 선박, 자, 가자 지구로 향하던 그런 시리아 선박을 전부 납포를 했고, 그 다음에 2010년 이스파한, 아까 이쪽 요번 4월 19일 날 그 때렸던데 여기에 핵시설이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이 모사드의 어떤 이 작품이다. 그 다음에 2011년 11월 달에는 혁명 수비대 미사일 기지를 이제 폭발시키면서 17명을 전부 사망케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그 대통령 후임이 하산 로하니인데, 이때 이제 그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기준으로 볼 때 대단히 그 온건파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하마네이 저 슈프림 리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5년 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고작 25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메네이가 했고, 그 다음에 로하니 대통령 때 이제 2016년 사거리 2000km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란이, 그 다음에 2018년 이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시리아 영토나 아니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목표물 이런 것들을 거의 쉴 새 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10일 날은 시리아 이란 군들이 이스라엘의 그 골란고원 진지를 이제 포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과감하게 2,000발 이상의 폭탄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지금 현재 이란의 그 전위대인 민병대들하고 이란군 간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하니 대통령 때 이제 그 강대국하고 핵 협상이 벌어졌는데, 자, 그 얘기는 앞으로 이란이 그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서방으로부터 그 제재 이런 것,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핵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당시에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핵 관련해서 모든 그런 어떤 핵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P5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 독일 그리고 EU, 자, 이런 그 액터들이 전부 모여서 JCPOA 이 핵을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란은 국제사회와 맺은 그런 모든 협정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한다. 예컨대 이제 IAEA하고 Safeguards Agreement에서 안전협정 조치 이런 걸 맺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모든 이제 이란 내 그 원자력 활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평화적인 이용으로 전부 써야 된다. 절대로 핵무장 하는데 그런 핵 개발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을 잘 준수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태까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던 그 주체인, 자, 미국 포함해서 UN 포함해서 EU 포함해서 이런 제재로부터 이제 구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2015년부터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자,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이런 것들을 전부 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스라엘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그 사히드 라자이 항구를 사이버 공격으로 완전히 교란시켰고, 그 다음 8월 7일에는 알카에다 2인자 압둘라 아흐메드 압둘라 이 사람을 이제 테헤란에서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27일에는 모산 파크리자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란의 핵 개발의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의 그 핵과학자를 완전히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번째 그 모사드 살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란의 양국이 지금 이제 지나가는 그 선박들 이런 것들을 서로 그 공격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박이 피격되고 오만에서 아라비아해에서 그 다음에 이란 선박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특공대로부터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에브라힘 라이시인데, 이 에브라함 라이시, 자, 이 대통령 때 양국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국 관계는 이제 완전히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다 해서 좀 더 악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란 내에서 지금 모든 그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있을 때,
자, 예, 막바 이스라엘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죽음을 주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자, 얘들은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미국은 저놈들은 큰 사탄 이러면서 얘들은 완전히 근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중동에 완전히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려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라이시 대통령 때 지금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22년부터 24년 이 사이에 이제 끊임없이 암살과 그 비밀 공격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2월 달은 이란 기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제 수백 대 그 이란 드론이 전부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24년 2월 달에는 자, 혁명 45주년, 이때 라이시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얘들은 유엔에서 완전히 축출하자. 그 다음에 지역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경제 관계를 중단하자. 이렇게 전부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3년 10월 7일 아까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6개월 지났는데 이 사이에 양국 갈등이 또 어떤 식으로 증폭되냐. 이걸 저 일지별로 타임라인을 쭉 짜서, 챙겨서 이게 보게 되면은 자, 작년 12월 달 사이프러스에서 이란이 2명을 체포를 했는데 이유는 이란, 이스라엘 그 시민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16일에는 모사드에 그 협조했는 그 이란인들이 완전히 그 처형당했습니다. 시스탄, 발루치스탄 이 프로빈스에서 자, 이 모사드 이스라엘에 협조했던 혐의로 이란 그 스파이가 처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18일에는 사이버 어택이 있어서 약 한 60%의 이란 내 그 주유소 시설들이 전부 마비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23일은 이란의 그 드론이 자, 아라비아 해를 지나던 이스라엘 리비아 국기를 다룬 그런 화학물질, 화학 그 제품을 담은 그런 탱크를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23년 12월 25일 날에는 자, 완전히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여기에 그 탑 지휘관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제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28일에는 11명의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이 자, 이란 그 대표단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이란은 자, 모사드에 조력했다. 다시 스파이를 4명 체포해서 전부 처형을 했고, 그 다음에 올 1월 20일 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5명의 그 엘리트 이란 그 혁명 수비대 요원들이 자, 시리아 다마쿠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모사드 그 조력자 4명이 또다시 처형됐습니다. 이란 내에서. 그래서 전부 다 이 군수공장 폭탄 테러를 그 기도했다. 그런, 제목으로 전부 처형이 됐다. 그리고, 24년 2월 달에는 자, 이 혁명 수비대가, 사원을 그 방문하려고 하는 그 영국계 그 이란 주민들에게 테러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 올 2월 14일 이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글로벌 액터가 도대체 이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다음 리저널 액터도 마찬가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는 오랜 그 갈등의 역사를 빚고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대로 53년도에 영국과 함께 이제 모사드의 이 정권을 풍경, 이 좌측, 그림 좌측, 이 사진 좌측에 있는, 자, 이 사람이 그 모사드의 그 당시 총리인데, 이 사람을 그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쿠데타로 이제 이 팔레비, 오른쪽에 있는 이 팔레비를 왕으로 이제 왕정을 그 출범시켰다. 그래서 57년도 레자 팔레비 왕정이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비밀경찰로 사바크를 설립을 했다. 그래서 이후 팔레비 왕가의 권위주의 이런 통치를 이제 미국은 지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란의 그
그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그 군사 동맹 관계를 이제 맺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안보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확고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도 이스라엘도 다 중요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담 후세인, 자, 이란 공격 이후에 이라크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호메니 이후에 굉장히 그 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라크를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물리고, 그런 그 관계죠.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담 후세인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988년도에 그 당시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오퍼레이션 프레잉 맨티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미국의 그 해상작전, 이런 것들을 전투작전 이런 것들을 그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이란을 그 포위하는 여러 그 아랍 그 동맹국들을 군사 기지를 전부 확보를 하고 있고, 예컨대 카타르도 있고 요르단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이란의 핵무기 획득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절대로 배제 안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사우디나 이란에 대해서 그 관계가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이거 각을 지거나 이러질 않고, 그러니까 2001년도 이제 푸틴은 이란의 핵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도 여전히 러시아의 동맹이기 때문에 참 130억 그 부채 여기 73%를 탕감을 해줬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그 당시에 그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을 이제 파견을 해서 아사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시리아 이제 어떤 형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런 시간이 갈수록 자, 이스라엘보다는 시리아에 경사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푸틴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도 최초는 무기 공급 이런 것도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S-400 방공 시스템 이거를 전부 팔아라 이렇게 이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부를 했고, 판매를 이제 안 판다 이렇게 2019년도에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결정 자체는 이제 사우디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입장도 고려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은 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샤헤드 이 이란제 이 드론, 가미가제 이제 드론 이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이 푸틴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엔에서 이 러시아는 자, 이란과 이 하마스 세력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그 석유 수입국이고, 이미 그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이쪽으로 그 석유 수입원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의 최대 교육국이 바로 중국이다. 그래서 이란산 석유를 이제 대폭 그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공급받는 그런 대가로 중국은 앞으로 25년 동안 이란의 그 은행이나 통신, 항만, 철도, 의료, 정보 이런 분야에 이제 약 한 4천억 달러 그 투자하겠다 이렇게 전부 이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대서방 진영의 이제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원군이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방국들은 자, 이 이스라엘 이 양국에 대해서 이란이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자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자, 튀르키예도 마찬가지 이제 촉구를 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이 튀르키예도 특히 그 이란과 긴 그 육상 이 경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대단한 그 센시티브하다. 그 안보에, 튀르키예 안보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그 난민 문제, 이 시리아에서 분쟁이 생기고 난민 내전이 생기고 하니까 그때부터 쏟아지는 그 난민 이런 해결하는 문제,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큰 그 과제였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어떤 형태로든 양국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그 비화되지 않도록 그 이제 주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란과 여태까지 그 갈등을 빚어왔다. 79년 이래로 이 프락시 컨플릭트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사우디는 수니파 대표, 그다음에 이란은 시아파 대표, 자 이러면서 전부 주변 인접국들한테 이란이 전부 이제 대부 역할을 하면서 이런 나라들과 사우디가 여태까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른바 이제 프락시 컨플릭트가 있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우디는 이제 미국하고 이 동맹국들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은 러시아하고 중국 지원을 받고 있다. 자, 이러면서 이 강대국들이 이 대리 어떤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그 러시아의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얘기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중동 내 신냉전이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이란은 작년도 3월 달에 중국이 7년에 걸쳐서 그 중재를 함으로써 드디어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 이란 고립 전략 아니면은 뭐 대이란 연합전선 구축할까 뭐 이런 전략들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뭐 그런 꼴이 됐는데, 그러나 엊그제 이제 미국의 토니 블링컨 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앞으로 미국과 그 사우디의 모든 이 안보 관련 이런 그 협정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우디는 누구한테 등을 기대냐면 미국한테 기댄다 하면서 완전히 여태까지 이제 사우디도 우리 편, 이란도 우리 편, 여기에 대해서 좀 환호하던 중국이 시진핑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그런 그 꼴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우디는 이 전체적인 그런 안보 그 맥락에서부터 중동 내에서 여전히 그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그 세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우디와 이란 간의 어떤 일정 부분 한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하고 이란 관계도 이게 아브라함 협정에서 이게 제대로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나가려고 했는데 이 하마스 침공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좀 돈좌된 뭐 그런 정치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대이란 상하 공동이익 이런 걸 위해서 양국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은 어떤 형태로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가까워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그 하마스를 계속 부추기면서 이슬람 침공 이런 것들을 사주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우디는 지금 현재 이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일정 부분 이스라엘의 그 가자 침공력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너들하고 수교 협상을 중지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이란과 그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이 여태까지 그 시리아가 그 어려웠을 때 내전 당시에 이제 병참이나 기술, 재정,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천 명의 그 이란 공작원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리아를 방문해서 정규군과 민병대원을 전부 지원을 했다. 그렇게 하고, 또 요르단 같은 경우도 요번 4월 달에 있었던 그 양국 간의 갈등 여기에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 그 편에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공군은 그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영공 개방을 하면서 또 영공 침투하는 그 드론, 이란의 드론 이런 것들을 전부 격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요르단 얘기는 우리 영공에 진입한 일부 물체가 우리 요르단 주민을 해치게 하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에 만약 떨어지면 이건 엄청난 우리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요격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미국과 여전히 요르단은 이제 동맹 관계를 이제 고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전체 인구 중에 요르단 인구 중에 전체 인구 중에 5분의 1이 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요르단 왕비조차도 이 팔레스타인 계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갈프 지역 국가들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전부 이스라엘의 간접적인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방 방공 시스템도 전부 배치해 놓고 그다음 대공감시나 항공기 재급유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보유하기 때문에 만약 군사작전이 벌어지거나 하면 이스라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국 간의 어떤 이 중재 역할 오만도 마찬가지 자 이러면서 어느 한편에 치중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오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까 PC 완전히, Joint Comprehensive POA, 이 핵협상, 이거를, 계속 20년 동안 지금 현재 중계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이제 양쪽 진영 전부 다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액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차 중동전쟁으로 과연 비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양국이 국제사회 모두 다 지금 현재 데에스컬레이션 희망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전쟁 중이다. 지금 아까 얘기도 세계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추가 전선이 확대되는 건 이런 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 입장에서도 자, 이 핵무장한 그 이스라엘 상대로 또 각종 그 현대화된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 대적한다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까 얘기대로 프락시워 이게 간접 전쟁을 이거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알코츠 브리게이트 그 여단으로부터 이게 전부 다 해외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 저쪽 하마스 뭐 이런 대리 민병대 얘들로 이제 구성된 어떤 밀집대를 구축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얘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와 같이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팔레스타인 자 이 일대에서 우리의 그 대리 민병대를 이제 전부 무장시켜서 각종 이제 그 훈련이나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리 민병대가 누구냐? 바로 레바논의 헤즈볼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이제 건설한 가장 강력한 부대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헤즈볼라인데 지금 현재는 3만 명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헤즈볼라는 13만 5천에서 약 15만 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한 7억 불 정도의 어떤 재정 지원을 이란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무기 조달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라크, 시리아 국경으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수단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가자 지구로도 넘어간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레바논 지역으로 넘어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이란 혁명 수비대.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시리아 이란 혁명 수비대. 자 이것도 이제 아사드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작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강력한 이란의 원군은 이라크 내에 있는 4개의 강력한 시아파 민병대가 있다. 이 4개의 시아파 민병대가 병력 자체는 구성원 자체는 2만에서 20만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이라크 국도의 80%를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멘의 후띠. 자, 얘들도 이제 홍해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통행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자, 공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남부 이쪽 목표물에 대해서 이제 드론을 띄우고 미사를 날리고 자, 이와 같은 역할을 예멘의 그 후티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이란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이제 하마스가 있고 이슬라믹 지하드가 있는데 자, 이 극단주의 얘들한테도 연간 1억 불씩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전략으로, 이란의 전략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프락시 이제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서 앞에 이제 그 민병대, 이게 난스테이트 액터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간접적으로 얘들을 통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겁주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전략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 입장에서 또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이런 전쟁으로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심정 깊게 봐야 된다 이 말.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지금 현재 이란은 벌써 몇십 년째 지금 현재 벌써 약 한 뭐 40년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생션을 받고 있다. 또 이 핵개발 관련해서 20년 이상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생션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생션을 통해서 이란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그래서 1인당 GNP가 세계 3위 그 석유 강대국인 이란이 지금 현재 1인당 개인 GNP가 개인 소득이 4,000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란이 어떻게 기사 회생하냐, 경제 회생을 하나 이런 게 최대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그럼 국제사회로부터의 생션 이거를 지금 현재 없애느냐, 벗어나느냐, 해방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79년, 80년 그 당시에 그 인질 위기 당시에 처음으로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정책 그런 제재, 그러면서 이란 자산 동결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가서 유엔에서, EU하고 미국이 함께 대이란 제재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그 명분은 IAEA 그 보고 따르면 얘들이 제대로 지금 세이프가드 어그리먼트 안전조치 협정 이거를 제대로 준수를 안 한다. 아까 얘기대로 원자로 돌리면 반드시 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부 돌려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무슨 뭐 핵물질을 추출해서 이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컨대 스팸퓨어를 리프로세싱 하려고 그러고 뭐 우라늄을 농축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래서 지금 현재 생션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고립을 이제 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석유 수출 이런 것들을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에 석유 수출이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정부 수입의 한 절반에 해당을 했고 이란 GDP의 한 5분을 차지한 그런 그 수입원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정적인 타격을 지금 현재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란 핵 개발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지금 생션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관련된 주요 그 인사들 그 개인뿐만 아니고 단체 자산 동결 그 다음에 듀얼 유스 품목들 이런 것들 절대로 이란에 이전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그 생션들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2년도에는 이란 은행 거래 차단. 그래서 완전히 국제사회로부터 이 금융거래 이것이 지금 완전히 차단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무역들을 지금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이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동결된 상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2015년도 아까 얘기대로 JCPOA 여기 따라서 예컨대 이 협정 따라서 여태까지 내려졌던 모든 생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다 릴리프 전부 구제를 받았지만은 구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나 2018년 11월 5일 미국이 여기 JCPOA에서 탈퇴를 했다. 탈퇴를 하면서 대이란 제재 이런 것을 다 뭐 복원시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센시티브한 게, 그러면, 이제, 조금 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간접, 프락시워 이런 개념으로 나간다. 계속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지원한다. 이란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코가 석자로 빠졌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경제 회생인데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형태도 빨리 지금 이 생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몰래 우리는 이게 계속 핵 개발은 지속한다. 이런 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갈등, 비화 가능성 여기에 핵심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그 핵 개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란이 이와 같은 핵 개발을 지금 이제 중단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3의 어떤 공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란 핵시설을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가 예, 이스파한 이거 여기가 이제 아까 그 4월 19일 날 그 비행물체 떨어진 데고, 그 다음에 이 나탄스 이쪽이 지금 현재 그 우라늄 그 농축하는 데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전부 노란 거는 자 이거는 영구형 원자로가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요 까만 색깔은 이거 원자로가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원자로 핵시설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요 갈색 여기는 지금 이제 우라늄 그 광산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핵시설들이 자, 이란 내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그 핵개발, 그래서 앞으로 에스컬레이션 소지 충분한데, 이건 전적으로 이제 이란 핵개발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란 핵개발이 지속될 경우에 이제 핵시설을 폭격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란이 핵무장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무장 능력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히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란 핵 개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팩트들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핵 연료 주기를 전부 완성했다. 언제? 2005년도에 이미 완성했다. 그러니까 자, 우라늄 그 광산에서 이 금속을 캐다가 자, 이것을 전부 이제 채광하고 정연하고 전부 갈아서 그다음에 옐로우 케이크를 전부 생산을 하고 이것을 다시 이제 뭐 전부 다 공기 완전히 이런 것들로 전부 변화시키고 육불화 우라늄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농축을 하고 가공을 하고 당시 나온 스펜 퓨얼을 재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와 같은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란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무기에 들어가는 그 핵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태까지 핵물질 생산 능력 구비 노하우를 전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아까 얘기대로 우라늄 물질에다가 예컨대 자, 0.9%밖에 안 되는 우라늄 235를 자, 이런 거를 계속 인위칭 했더니 자, 농축을 했더니 이런 것들을 했더니 계속 그 순도가 올라갔더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자 60%까지 올라갔다. 이 핵무기를 만드는 9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0.9%에서 60%까지 자 이게 센트리퓨지스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계속 이 농축을 했더니 이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 2023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9kg까지 생산했다. 이건 핵무기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양인데 그러나 60% 이걸 9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런 문제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자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이제 IAEA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4월 19일 날 올 4월 19일 날 한 얘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폭 실험의 기폭 장치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투발 수단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미사일 충분히 다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는 자 이것이 이제 히로시마 45년도 7월 8월 6일 날 자 이거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건데 자 이게 이제 리틀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농축 우라늄으로 이란이 만약 만든다면 이런 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데토네이터 격발 장치가 있고 기폭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0% 이상의 우라늄 235 예, 농축된 우라늄 235를 이렇게 좀 배치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폭발 장약을 이렇게 전부 묻어 놓고 여기서 때리면 여기서 폭발해서 완전히 여기서 이제 서로 뭉치면서 임계 질량에서 핵폭발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핵 실험 없이도 전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히로시마 탄도 바로 이 리틀보이 이건데 그때도 이거는 핵 실험을 안 했다. 7월 16일 날 45년 7월 16일 한 거는 플루토늄 탑만 했다. 이제 나카사키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 떨어뜨렸던 거. 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핵무장 남은 과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전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이와 같이 완전히 6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떤 이런 이란의 이 핵시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초토화시키지 않는 한 이란의 핵무장 저지는 이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각종 그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그 공작을 펴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자 전쟁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기지를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핵 관련 주요 인사들을 전부 암살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전부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해왔다. 이제 2018년 근자에 있었던 이제 그 주요 그 얘기들은, 자, 이게 모사드가 2018년 1월 달에 테헤란 그 보안 창고에서 이란의 그 핵비밀 도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금고를 전부 깨가지고 5만 쪽에 따르는 그 핵 문서, 핵 그 개발 문서, 그 다음에 163개 그 컴팩트 디스크 이런 것들을 전부 훔쳐갔다. 이 얘기를 이제 모사드 수장인 요시 코헨이 2021년 6월 달에 전부 공개적으로 다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 프로그램 핵심 직접 근무 이란의 6명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전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그 다음에 이 미사일 프로그램 주무 담당자, 그다 테헤란 외곽 그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로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11월 달에는 파크리자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란 원자력 핵 개발의 아버지다.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완전히 암살을 당했다. 완전히 테헤란 외곽에서 그 당시에 완전히 원격 조종 그 기관총을 맞고 그대로 그 사망을 했다.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가 파크리자티 이 사람이 2020년 11월 달에 테헤란 외곽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런 트럭 속에서 트럭 속에서 전부 원격 조종 기관 난총을 맞고 사망을 했다.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6월에서 7월 이 사이에 이 다양한 이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일련의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이게 전부 다 모사드 작품이다. 그러니까 6월 26일 날 테헤란 파친 군사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7월 1일 나탄스 핵시설 원심 분리기 공장에서 7월 19일 날 이스파한 요번에 터진 데서 발전소가 이제 폭발했다. 그 다음에 2021년 4월 10일 날은 그 나탄스 첨단 IR6, IR5 원심 분리기에 6불화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모사드 활동에 의해서 모든 배전망에서 전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가동이 중단됐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스탁스넷 해가지고 이거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해서 아까 얘기대로 나탄스 연구시설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 전부 파괴시켰습니다. 누가? 모사드가. 그 다음에 핵시설 파괴 이후에는 핵무기 저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폭격한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도 절대로 이 옵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옛날에 원자로 때렸던 건데 뭡니까 시리아 쪽에 2007년도 시리아 그 다음에 때렸던 데 항공기를 이렇게 부셔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고, 81년도에는 이라크에서 2007년도에는 데일 알조르 시리아에서 약한 다마스쿠스 그 북쪽에 450km 떨어져 있는 데일 알조르 이 레악터를 때렸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공군 F-15, F-35 이와 같은 전투기들은 전부 다 이게 장거리 이와 같은 공습 훈련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은 이란은 이스라엘로부터 약 한 1,500에서 3,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거리 훈련 도상 훈련 시뮬레이션을 여태까지 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는 이 공습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란의 리액터를 때리는 이 문제 이런 거는 10년 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탄스나 포도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원제 이저 농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발각이 됐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유엔 안보리 이 결의상 이 요건 이런 것들 좀 위반한 그런 거기 때문에 명분 충분하다. 그러면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많다. 그러니까 2009년 이래로 이러한 모든 이 핵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땅속에다 묻어버렸다. 지하 장소에다가 전부 이제 구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 때리려면 이제 방바스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폭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야말로 이 오랜 그 장기 어떤 이런 전투가 필요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1500에서 한 3000km 정도 이스라엘에서 전부 이격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군이 자 여기를 때리기 위해서는 도중에 공중 급유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카를 뚫기 위한 방크바스다 그 폭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러나 미국은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 얘기죠. 특히 그 하마스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동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다. 만약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또 이란의 이 민병대들, 아까 얘기한 이 저쪽 이 프락시 민병대 전위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든이나 트럼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군사작전 이런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이스라엘은 최악의 경우 핵무장한 이란과 공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한 북한하고 공존을 해야 되듯이 하면서 어떤 이런 안보 수단을 지금 고민해야 되듯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란이 핵무기에 이제 핵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핵 무장으로부터 위협 이런 것들은 크게 받지 않는 편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아랍 중동 지역으로 전역으로 이제 완전 핵무장 도민으로 번질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국제 어떤 이런 군축 아니면은 이 군비 통제 이쪽 프로필레이션 이 확산 이런데 큰 그 위협 도전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방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전략적 지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약화를 시키는가. 설사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손에 들고 있더라도 더 이상 다른 수단으로 이란이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그와 같은 각종 국제 사회의 어떤 이런 생션. 그러면서 북한의 그 경제가 쪼그라들고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가닥을 잡아 나가듯이 이와 같은 그 전략을 이란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 전쟁을 했다 하면 이거는 이제 무슨 뭐 하마스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 인접국가의 전쟁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1500km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차를 몰고 갈 수도 없고 150mm 대포를 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만약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었다 하면은 미사일 때리고 드론 때리고 그다음에 항공기 가서 때리고 그다음에 무슨 뭐 핵무기를 쓰든지 뭐 이런 그 옵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인덱스 여기에 따르면은 지금 이란은 전 세계 14위고 이스라엘은 17위로 돼 있고 병력은 이스라엘에 67만 그다음에 118만 이건 전부 다 예비군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핵무장한 상태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한 9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64년도에 최초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공중전력에서 질과 양으로 이란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 요격이 전부 F-15, 35도 첨단 그 전투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란의 전투기는 완전히 구닥다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형 헬기나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표적 정밀 공격 능력 이런 것도 이스라엘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감히 이란이 감히 이스라엘한테 붙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번에 때려서 한번 때려봤다. 비록 뭐 효과는 없지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에스칼레이트해서 더 큰 차원의 어떤 이런 갈등으로 비화되는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란의 가장 그 이제 그 막강한 그 이제 혁명 수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혁명 수비대 안에 육해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만 5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알코스 브리게이드가 있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해외 지원 이런 민병대들을 이제 전부 훈련시키고 뭐 그런 교육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 입장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미사일 전력이 나름대로 괜찮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거리 미사일에 중거리 미사일 2000km 샤합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지금 모방해서 만든 거나 샤합 3가, 그 다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3000km 이상, 그다음 10,000km까지 나가는 샤합 6까지 전부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북한 기술로 북한의 그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란이 미사일 전력을 이제 그 이것처럼 만들었다. 자, 이런 걸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때릴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뭐 일부 잠수함 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드론 전력도 이제 막강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샤헤드, 이란 이 드론이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샤헤드 136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발에 2만 불 나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한테 많이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2개 나라들이 전부 이란에 줄 섰다. 이게 사겠다고 한 나라들이 알제리아,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부 이제 구매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란 드론 생산 관련해서 이거 전부 뭐 민간 회사 참여하지만 국영기업 또 이란의 그 대학들 이게 전부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일부 부품 이런 것들은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용도 그 듀얼유스 제품 이런 구매들을 전부 이란의 그 위장 회사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전부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제3국 중앙아시아나 튀르키예 통해서 이런 것 전부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 샤헤드 136 이거를 뜯어봤더니 4분의 3 부속품이 전부 미국산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났고, 그 다음에 서방 국가가 그래서 이란의 그 드론 공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 EU 이런 데서는 이제 드론 미사일 제조회사 전부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뜯어봤더니 그다음 안에 완전히 독일 회사인 인피네온 이 전자부품이 이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양 진영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지역 전체 너무 광범위한 결과 초래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충돌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자제하고 확전은 이제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현재도 충분하다. 저쪽 가자 라파 크로싱 이쪽 지금 싸움해야 되고, 헤즈볼라하고 또 손봐야 되고, 웨스트뱅크 여기서도 지금 전투해야 되고, 이걸 충분하다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아까 수차례 얘기한 대로 이제 대군을 통해서 충돌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기술하고 이 제공권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은 그 숫자공이나 혁명 수비대 비대칭 전쟁 이런 데서는 뭐 강점이 있지만, 그러나 전면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주요 국가에는 이제 완전히 이란은 그 군사 강국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자구도 아까 얘기대로 이란하고 사우디, 튀르키예,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사자구도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격돌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변수가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것들 지속 여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유가 이게 최초의 이제 자 중동 긴장 문제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배럴당 92달러에서 1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은 좀 내렸는데 그러나 우려된 상황은 자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이걸 폐쇄할 경우에 유가는 급등할 것이다. 120, 13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지금 현재 페르시아만 인도양을 연결하는 이란 오만의 그 해협이고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의 30%가 자 이 지역을 지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가 폐쇄될 경우에 이 석유 거래 이쪽 그 유통에서 엄청난 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려는 만약에 이제 만약 미사일을 양측에서 쏘아대다가 예컨대 여기 이제 이 페르시아 만약 이제 시설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파괴됐을 경우에 대단히 이것이 이제 그 유가 또 급등 요인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핵개발, 이란의 핵개발, 자, 이 문제를 이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이란의 핵개발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예컨대 국제사회가 여러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럼 차후에 남은 과제들 이란 입장에서 남은 과제들 이런 걸 수행을 할 때 과연 국제사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 이란이 이제 핵개발을 한다면 도대체 이제 어떤 식의 그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이제 짚으면서 앞으로는 전적으로 이란 그 핵무기, 자, 여기 핵개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는 제가 예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CTBTO, 오스트리아 비엔나 핵실험,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에 있으면서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전부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파크워시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자료들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자 올해 이제 화려한 그 계절의 여왕 여러분들 잘 맞으시고 또 아직도 이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툴툴 털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5월달 지금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고 너무 지금 계절이 좋은데 이 5월에 그 전기 마음껏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